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본 박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하디리아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디리아누스 황제의 가문은 남부 스페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본토박이가 아니라 정착민의 고유였다고 합니다. 91년에 트라이아누스가 콘술 집정관이었을 때 하디리아누스는 로마 올본 의원이 전통적인 경영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플레적인 1년의 집체를 거쳤습니다. 하디리아누스 황제 트라이아누스의 청기를 받았고 자신을 양제로 맞이 후계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죽자 즉각 하디리아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는 턱섬을 길러 수세대에 걸친 황제들에게 선례를 남김으로써 로마 제국의 스타일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조카이며 후계자로 교양 있는 그리스 문명의 예천자였으며 광대한 로마 제국을 통합하고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본토베이가 하디리아누스의 선조는 그가 태어나기 약 250년 전에 이탈리아의 피게눔을 따라 스페인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디리아누스 자신은 로마에서 태어났을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별다른 스페인적 특징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도시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하디리아누스의 아버지는 85년에 죽었고 그는 두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사촌으로 나중에 황제가 된 트라이아누스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디리아누스의 제2기초기에 황실을 구인 대장을 지는 아키아누스였습니다. 90년에 하디리아누스는 아마도 최초로 스페인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탈리카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요 평생 동안 사냥의 취미였다고 합니다. 하디리아누스는 이탈리카에서 생활에 애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그곳에 머물렀을 뿐이며 나중에 황제가 되어 스페인에 돌아왔을 때 전혀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91년에 트라이아누스가 콘술 집정관이었을 때 하디리아누스는 로마 올로원의 의원이 전통적인 경영을 받기 시작하여 관례적인 1년의 실직을 거쳤습니다. 그런 로마의 상계 군단 레기온을 지휘하는 군단장을 지냈습니다. 95년에 다나와강변의 상 루시아 속재 제2포춘 군단에 복무하다가 이듬해 하모아시아의 마케도니아 5군단을 옮겨갔습니다. 97년 말경에 하디리아누스는 고령이 네르바 황자로 맞아들인 후계자로 삼은 트라이아누스에게 권리는 추가 사절로 뽑혀 서쪽의 관리하러 갔습니다. 트라이아누스는 피부자였던 그런 로마 제국의 지배 집단의 서울이 됐습니다. 98년에 그의 내고있는 율리우스 셰르베아누스는 그가 트라이아누스에게 네르바의 직분을 제일 먼저 알려주지 못하게 방해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셰르베아누스는 끊임없이 하디리아누스의 지위를 위협하였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비롯해서 움직인 가장 유일한 정치가는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계획을 건 니키니우스 소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디리아누스는 소라의 총계를 받았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부인 플로르티나도 소라와 친했으며 하디리아누스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세르비아누스는 아말을 해독게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플로티나의 청에 힘입어 하디리아누스는 100년에 트라이아누스의 증손녀인 비비아 사바니와 결혼했습니다. 101년 하디리아누스는 재무관이 되었으며 102년에 도나우 강병의 택야에서 벌인 트라이아누스의 첫 번째 전쟁의 형제를 보여 장로하였습니다. 105년에 하디리아누스는 혼민관이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106년에 프라하 법무관에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속도에 못지않게 이례적 인정은 하디리아누스가 황제와 함께 제2차 택야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프라이트로로 재직했다는 사실입니다. 107년은 잠시 하파톤
판도니아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108년에 하드리아누스는 누구나 선망하는 운동 의원이 도달할 최정상에 즐긴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107년에 유티우스 소라가 3번째 거자를 차지하였는데 그런 연결을 누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집정관이 된 직후 불명확한 시기에 소라가 죽은 것은 그에게 잔인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출생 이후 거의 10년간 외변상 정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유명한 로마 성경들도 비슷하게 정치를 겪었습니다. 소라가 죽은 이후 소라, 플로티나, 하드리아누스에게 비립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트라이아누스의 궁정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르비아누스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생애 불명체로 있는 이 시기에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112년에 아테네에서 집정관을 지냈으며 이 직책을 기념하는 기석이 디오니소스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가 그 직책을 얻는 것은 그의 제의권을 특징 진명 그리스 에어경항이 전제였으며 정치 활동이 가로막힌 때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스 민족과 그들이 원에 열정을 쏟았으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리아누스는 황제가 죽기 전에 다시 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이아누스의 제2말년에 파르티아 전쟁을 벌일 때 황제 휘하의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117년에 트라이아누스가 사방으로 떠났을 때 하드리아누스는 시리아에 남아 주력부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출세가 중단됐던 하드리아누스의 친구들도 이 시기에 중요한 지휘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플로티나와 그 일파가 다시 트라이아누스의 힘을 얻었습니다. 8월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이아누스가 자신을 양자로 맞이해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1일에 트라이아누스가 로마로 가던 도중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대는 즉각 하드리아누스를 황제로 선포하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봐 플로티나 쪽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듯한 혐의가 느껴지지만 진상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실상 시리아 주동군의 지휘를 하드리아누스에게 지휘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은 바로 트라이아누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언론에 자신의 양아버지에 대한 군대의 선포에 대한 승인을 모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요청 모두 수락되었습니다. 새 황제는 여유있게 이탈리아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속주들의 지휘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 불만 세력들이 그 귀환 전에 공고지에 결집한 뭔가의 진행에 따라 움직인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추진한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 정복 사업은 이내 포기되었습니다. 아킬리고스 아티니아누스의 항시를 근위대 사령관으로서 하드리아누스가 귀환하기 전에 로마에서 벌어진 사태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고위 집정관이 올라온 의원 4명에 대해 직결 처형을 명령하였습니다. 체제의 불치하고 더불어 벌어진 이런 유해의 사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드리아누스는 그것이 자기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아티아누스에게 비난을 돌렸으며 그와 비슷하게 다른 인기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종종 죽은 트라이아누스의 지시 탓으로 돌렸습니다. 118년 여름 하드리아누스가 로마에 당겼을 때 그의 지위는 상당히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공적인 시해 조치와 검수사 경기, 국가에 대한 채무의 공식 정치 소통을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티아누스는 교체되고 그의 동료 사령관 수피코스 시빌리우스도 힘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에게 공동한 마음을 위대한 장군 마르키우스
트루보와 전기 작가 스웨토니우스의 후원자인 세티쿠스 클라우스를 새로운 사람과 임명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분명스러운 지위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데란두스는 신하들에게 총애를 베풀 때 변덕스럽거나 철저하게 타산적이었던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이상 로마 황제 하데란두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